안녕하십니까, 루나TV 김옥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농어낚시에 대해서 저도 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작년 해가지고 한 2, 3년 정도 농어낚시를 다니면서 노하우, 채비 운영법, 장비, 태클, 이렇게 루어까지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문의가 많이 옵니다. 왜 문의가 많이 오냐면 제가 섬진강으로 하동하고 광양 사이에가 섬진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섬진강이 요즘 농어낚시로 굉장히 핫해요. 뭐 사이즈가 보통 작은 것들은 3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9자까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문의도 많이 오고 제가 또 낚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조가도 많이 다녔어요. 섬진강을 오래 다니면서 꽝을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 노하우를 문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대로 설명해 드리고자 한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문의가 많이 옵니다. 진짜 영상 한번 올리면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하고 좋아요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태클, 그리고 그 루어, 채비, 그리고 릴까지 운영법까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제가 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면서 그 터득한 섬진강 기수역이라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장비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농어는 일단 바다 낚시하고 기수역으로 나누는데, 기수역은 그 바닷물이 드물 때 강으로 그 물 타고 올라옵니다. 바닷물이 들물에. 그러면 상류까지 올라가요. 쫙 위쪽까지 올라가요. 이제 어느 전까지 올라간지는 모르지만 바닷물이 보호가 없는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바닷물이 올라갑니다. 섬진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태화강, 여기 순천만부터 해 가지고 많아요. 엄청 많아요. 기수역이라고 하면 거의 제가 모르는 포인트도 엄청 많고 알고 있는 포인트도 많지만 제가 이제 주로 섬진강 위주로 가니까 섬진강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기가 핫하니까. 자, 농어 낚시는 일단 기본적으로 농어 장비가 있어야 돼요. 장비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저기 광양 쪽에 보면 초남 쪽에가 기수역이 있어요. 율천공단하고 광양호 그 사이에가 바닷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천왕공단 올라가는 기수역이 있어요. 광하고 동천이라고 하죠. 동천 올라가는 물이 있는데 그게 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또 빠지고 그래요. 원래는 제가 기수역을 광양 그 초남 쪽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초남 쪽 문제가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심이 물 많이 들 때는 한 2m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물이 빠지면 이제 물꼬리 드러나고 중간에 험프들이 드러나고 대부분 모래바닥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했을 때는 사이즈가 그렇게 마리수로 많이 나왔는데 제가 많이 잡을 때는 한 30마리까지 농어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는 6자까지밖에 못 잡았어요. 초남 쪽에서는. 근데 한 3년 전에 그렇게 한 하루에 30마리 정도까지는 잡아봤는데 그 이후로 그 다음부터 갔더만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마리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거기는 그만두고 대신 하동하고 광양 다합이죠. 광양 다합인데 그쪽 하동 백사장 건너편 그 섬진강으로 다녔어요. 근데 그게 수심에 따라서 그 채비 운영법이 틀리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수심이 낮은 데는 무거운 채비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수심이 낮으면 가벼운 채비 3g 그 정도까지 해도 되지만
광양에서는 수심이 거의 물 빠지면 물꼬리 낚시하기 때문에 수심이 웨이드 입고 들어가 보니까 한 1m? 1.5m? 깊은 데는 1.5m? 낮은 데는 한 1m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이런 3g 3g이면 지그웨이드가 이렇습니다. 이래 채비가 광양 초남에서는 이랬어요. 이래 웜도 작게 쓰고 지그웨이드도 가볍게 쓰고 그 대신 사이즈가 작았어요. 작기 때문에 작게 써야 돼요. 근데 사이즈가 작은데 큰 누어를 쓰면 숏바이트 밖에 안 나요. 반응도 안 하고. 그때는 작은 거 써야 돼요. 그때는 3g에 웜도 3인치 전후 이렇게 썼거든요. 그때는 지그웨이드만 많이 썼어요. 물론 타버터도 물고 미노도로도 잡았는데 그때 당시는 이게 제일 핫했습니다. 3g 지그웨이드에 웜은 2.2인치에서 3인치 그 사이. 그래서 제가 6자까지밖에 못 잡아봤어요. 이제 그건 둘째 치고 지금은 이제 섬진강 핫하니까 이건 둘째 치고 넘어갑니다. 그때 당시는 이제 초남 쪽은 죽었어요. 포인트가 죽었어요. 이제 가끔가다 올라오긴 오는데 대신 그때 당시는 아무 농어대를 써도 돼요. 뭐 볼락대를 써도 되고 채비가 가봤기 때문에 농어대를 써도 되고 애깅대를 써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섬진강으로 다니기 때문에 섬진강은 다들 아실 거예요. 다음면 하동 백사장 건너편 거기가 수심이 멀리 치면 수심이 5에서 한 7, 8m까지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깊습니다. 물꼬리. 근데 이제 연안으로 올수록 수심이 얕아집니다. 연안으로 올수록 돌이 많고 바위도 많고 걸림도 많고. 네, 그런 데는 보통 농어가 연안 그 바위 위쪽에는 없어요. 근데 바위 끝나는 부분 그 사이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그래요. 브레이크 라인 그 뒤쪽에서 입질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거기 가다가 이렇게 바위가 쭉쭉쭉쭉 가다가 수심이 딱 떨어져요. 쑥 깊어져.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제가 낚시를 해봤어요. 라이트 때도 써보고 미든 라이트 때도 써보고 에잉 때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제가 계속 써봤는데 가장 적합한 노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노드입니다. 이 노드. 초반에는 피싱코리아 시오코에서 나온 그 쇼스타 902 라이트대를 썼어요. 근데 라이트대를 썼는데 라이트대를 써도 돼요. 근데 문제는 무거운 줄을 쓰면 초리대가 이게 받쳐주는 게 좀 덜하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로드를 바꿨습니다. 원로 쇼스타 902 미디엄 라이트대 이 로드입니다. 이 로드. 와, 이 로드 사용하고 나서 제가 갈 때마다 거의 7자? 한 번도 안 빠지고 7자를 잡았는데 마지막에 갔을 때는 7자를 못 잡았어요. 제가 5번인가 6번인가 갔는데 계속 7자를 잡다가 7자, 6자, 5자 이렇게 잡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뭐 상황이 안 좋았겠죠. 그때는 7자를 못 잡았어요. 연속 가다가. 이 로드입니다. 이 로드 쓰면 딱 맞습니다. 제가 링크는 따로 걸어 드리겠습니다. 농어 전용대예요. 농어 전용대지만 농어 외에 다른 노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다대입니다. 그리고 릴은 제가 써봤거든요. 지금 제가 쓴 릴은 에메랄다스 좀 오래됐어요. 에메랄다스 2500번인데 2500번에서 3000번 정도 스핑 릴을 쓰시면 됩니다. 합사는 제가 써보니까 가장 적당한 합사는 한 1호? 1호나 0.85 아니면 1.25 그 사이에서 자기가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농어 낚시에서는 쇼크리드가 가장 필수입니다. 쇼크리드. 합사에 따라, 합사 두께에 따라 쇼크리드 두께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 슬림이 많아요. 바위가 많기 때문에 좀 한 단계 높여서 사용하신 것을 권합니다. 즉 1호를 쓰면 제가 보기엔 한 4호 카본 4호 카본이나 아니면 모노 4호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4호면 16파운드거든요. 카본 라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카본 라인이 모노 라인보다 무겁잖아요. 그래서 바닥 낚시 위주로 하실 거니까 카본 라인 한 4, 5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조크리더 카본 16파운드 4, 5 그 정도 FG 녹스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와, 루어, 농어 낚시의 루어 선정 엄청 중요합니다. 일단 무게. 일단 첫 번째 무게고, 두 번째는 색상. 그리고 지그헤드를만 끼울 건지, 웜만 끼울 건지, 블레이드를 끼울 건지 많아요. 트래블룩도 있고, 아니면 산생용도 있고. 근데 저는 해보니까, 거기는 섬진강에는 트래블룩이 달려있는 거 필요 없어요. 지그헤드 이런 거. 그래서 제가 진짜 거기 다니려고 루어를 많이 탐색해 봤습니다. 루어를 많이 검색해 보고, 국내에서도 사보고, 해외에서 사보고 많이 사봤어요. 근데 제가 주로 사용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하고, 보통 농어 지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한번 뜯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농어 루어가 이제 탑워터도 있고 미노우도 있지만, 미노우는 일단 둘째로 넘기고 지그헤드 위주로만 오늘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웜 크기에 따라 틀리고 블레이드가 달리냐 안 달리냐에 따라 틀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그헤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농어 지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웜은 4인치에서 4인치 될 수도 있고 3인치 이 정도 돼요. 지금 무게는 보통 농어가 섬진강에는 15g에서 한 20g에서 25g 그 정도 되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바늘이 크고 작게 따라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블레이드 없이. 근데 제가 사용했거든요. 이것도 사용해보고 이걸 사용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루어를 문의하더라고요. 이게 봐봐. 바늘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근데 밑에 블레이드가 달려있어요. 웜은 3인치. 웜은 3인치입니다. 이게 웜이 일반적으로 보통 4인치거든요, 웜이. 근데 이게 3인치예요. 똑같은 쉘 스타일. 비수에게는 보통 베이트피쉬를 사냥하기 때문에 이런 쉐드웜 타입, 이런 걸 쓰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 4인치, 3인치. 제가 두 개 써봤거든요. 3인치 반응이 훨씬 좋습니다. 이거 국내 없어요. 국내 없어. 어디에 있어요? 국내 없습니다. 테무에서 샀습니다. 테무에서. 근데 제가 처음에는 하얀색도 써보고, 펄 들어간 거, 그 다음에 핑크색도 써보고, 보라색도 써보고, 여러 가지 써봤어요. 근데 처음에는 핑크색으로 몇 마리 잡았는데, 나중에 쓰다 보니까 이 보라색. 와. 진짜 안 알려드리려다가 알려드린 겁니다. 이 보라색. 보라색인데, 상부는 보라색, 하부는, 아이고, 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 영상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밑에 블레이드가 달려있고, 블레이드가 너무 크면 안 돼. 작아. 그리고, 훅도 좀 작아요. 작고, 이게 보라색 투톤이에요. 보라색 펄 들어가 있어요. 보라색 펄 들어있고, 밑에 하얀색 펄 들어가 있고, 투톤이죠, 투톤. 이게 3인치. 이게 가장 핫했습니다. 핑크도 좀 핫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써보니까 이 보라색 가장 핫합니다. 보라색 핫해. 보라색 써보세요. 보라색이 안 물면 핑크색. 근데 색상은 제가 제 위주로 생각하니까 정답이 아닐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핫했어요. 무게 21.8g입니다. 이게 이 기준으로. 근데 이보다 더 가볍게 쓸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물때에 따라 틀려요. 물때에 따라서 뭐 8물, 7물, 9물이면 물이 많이 들었다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때 물살이 굉장히 빨라요. 그때는 한 20g에서 25g 사이를 써야 되고, 그때는 아무리나 조금 뭐 13물, 14물 이럴 때는 물이 적게 들고 적게 빠지니까 물살이 약해요. 그때는 20g 이하를 써도 돼요. 근데 저는 딱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다닙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다녀요. 참고하십시오. 굳이 농어가 뭐 웜이 크다고 뭐 큰 게 물고 적다고 작은 게 물고 뭐 그런 건 좀 있겠지만, 섬유강 위주로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3인치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4인치를 써도 돼요. 4인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4인치거든요. 이 4인치를 써요. 근데 블레이드 있고 차이는 모르겠어요. 블레이드 있고 차이.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블레이드 있고. 근데 제가 쓰다가 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가져오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짜잔! 이게 뭐예요? 집어제입니다. 집어제. 와, 이 집어제가 일단 이름은 프로큐 집어제거든요. 프로큐 집어제는 향이 너무 많아요. 민물용, 바다용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가재, 갯지렁이, 인셔워, 뭐 새우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붕어용까지. 근데 제가 이 프로큐 집어제 인셔워 향을 썼거든요. 처음에는 농어가 어땠냐면, 농어는 보통 캐스팅을 하잖아요. 깔아치잖아요. 수심층까지, 바닥까지 깔아치든가 아니면 중층이나 하층까지 깔아치잖아요. 그럼 릴링을 하고 스테이하고 릴링하고 스테이 하잖아요. 빠르게 운영해. 근데 제가 집어제 효과가 있는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루어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냄새 맡아야 냄새 맡기도 전에 쑥 지나가 보니까 고기들이, 대상어종들이 그 냄새 맡을 여력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집어제를 한번 사용해 봤어요. 과연 농어도 집어제 효과가 있는지. 그래서 바르고 써봤거든요. 와, 근데 진짜 저도 믿기기 힘든지만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한번 뜨냐고 딱 올 때는, 올 때 물 때도 있고, 첫 캐스팅에 물 때도 있고, 뭐 두세 번에 물 때도 있었는데, 이게 좀 그러더라고. 이 웜에 바르잖아요? 이렇게 웜에 바르잖아요. 이 집어제가 일단 젤 타입이에요. 많이 발라. 너무 너무 뭐 얇게도 아니고 너무 두껍게도 아니고 발라갖고 오잖아요. 이렇게 쭉 오잖아요. 이게 집어제가 향이 서서히 녹으면서 그 향을 유도하거든요. 그 유도를 해. 그냥 지나가면서 계속 몇 번 지나가면 그 주변에 있는 농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어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 향을 맡고 달라든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와, 이 집어제 바르고 나서 제가 많이 잡았습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큐어 집어제. 근데 집어제도 효과가 있긴 있는데 향을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인쇼어. 프로큐어 집어제 인쇼어라고 있어요. 인쇼어. 이걸 제가 베스 낚시에도 써봤거든요. 산란철에. 진짜 베스가 보여. 산란장 짓고 있는 베스가 있는데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어제를 발라가지고 천천히 운영하다가 놔두고 그랬거든요. 와, 진짜 베스 낚시에 진짜 바로 물어. 갖고 한 자리에서 7, 8마리가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어 낚시에 써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 와, 확실히 루어 선택, 포인트 선택, 집어제 효과 이런 게 몇 가지를 최상의 조건을 맞추면 농어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무에 샀는데 세무는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은데 국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와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근데 웜이 크거나 아니면 웜이 형상이 틀리거나 바늘이 크기가 틀리거나 이런 거 있어요. 뭐 가오피싱이나
뭐 이런데 요거 가오피싱에서 한 것 같은데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데 있는데 수심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걸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채비 운영법이 있습니다. 농어도 누어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농어가 와서 입질을 하냐 안 하냐, 아니면 농어 수심층을 찾는 거에 따라서 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캐스팅을 하잖아요. 일단 이렇게 캐스팅을 하잖아요. 무조건 바닥을 찍습니다. 바닥을 찍기 전에 일단 캐스팅을 하는데 바로 앞으로는 캐스팅을 하면 안 돼요. 농어는 최대한 멀리 캐스팅을 해야 돼요. 최대한 자기가 루어로 던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멀리 캐스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로드는 9피트, 10피트까지 이렇게 써요. 농어는 캐스팅을 해가지고 멀리까지 캐스팅해서 끌어와야 되니까. 그래야 탐색 범위가 넓으면 그만큼 입질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9피트짜리 로드를 가지고 캐스팅을 했습니다. 9피트. 최하 9피트예요. 9피트 농어 낚시는. 아니면 좀 작게 쓴 사람들은 에깅대로 쓰기도 하지만 에깅대는 좀 뻐셔. 진짜 무거운 거 쓸 때는 에깅대로 써야 되는데 에깅대는 보통 9피트짜리가 없잖아요. 8피트, 7피트니까. 농어 때는 9피트, 10피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10피트 써도 되는데 일단 저는 9피트. 도보 낚시니까 9피트면 충분할 것 같아요. 902, 쇼스타 902 미디엄 라이트 때. 제가 라이트 써봤는데 라이트 때보다는 미디엄 라이트 써보니까 미디엄 라이트가 훨씬 좋습니다. 미디엄 라이트가 아니면 좀 더 무겁게 쓰는 사람들은 M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진강 루어 낚시 해보니까 딱 이 로드가 딱 맞습니다. 902 미디엄 라이트 쇼스타 피싱콜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그리고 액션 좀 설명해 드릴까요? 와, 어떻게 운영하고 막 포인트도 막 문의하는데, 일단 저는 최대한 멀리 캐스팅 합니다. 캐스팅을 해가지고 어떻게 끌어와, 캐스팅 해갖고 바닥을 찍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물살에 따라서 흘러가다가 바닥에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 흐름이 적을 때는 빨리 찍고. 근데 보통 내가 보니까 5m에서 6, 7m 정도 된 것 같아요. 뭘 캐스팅 하니까. 그 물꼬리니까. 바닥 찍고 여유줄 감으셔야 돼요. 여유줄 감아. 이제 바람 불면, 바람이나 물살이 떼면 캐스팅을 하면 라인이 이렇게 휘잖아요. 이렇게 라프로. 딱 던지자마자 막 놔둬버리면 안 돼요. 딱 던지자마자 라인을 어느 정도 딱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오른쪽으로 로드를 던지고, 왼쪽으로 바람이 불면 오른쪽으로 로드를 휘가지고 라인을 정렬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마냥 놔두면 라인이 그냥 요렇게 휘어지거나 요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라인을 직선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캐스팅 해가지고. 최대한. 그래야 입질이 왔을 때 미세한 입질도 파악하니까 일단 라인 정렬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해요. 캐스팅하고. 그리고 바닥 찍고, 그 다음에 여유줄을 감으셔야 돼요. 여유줄을 딱 감고, 이제 그때부터 릴링을 하십니다. 릴링을 해. 어떤 사람들은 폴링, 리프트 앤 폴링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릴링만, 릴링만 그냥 감아. 계속 감아. 끝까지 감아.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면 던져가지고 감다가 너무 이렇게 감으면 루어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바닥 찍고 루어를 감잖아요. 이렇게 올라와. 그 다음에 스테이. 그러면 떨어져. 바닥 찍어. 또 다시 감아. 바닥 찍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세 가지 중에 마지막 번입니다. 캐스팅 해가지고 바닥 찍어. 라인 정렬시키고 여유줄 감고 감습니다. 한 5m 정도? 5m 정도 이렇게 감아요. 그러다가 루어가 조금 뜬다 싶으면 깔아칩니다. 다시 스테이 할 때 잘 캐치하셔야 돼요. 딱 찍으면
스테이크 감각이, 바닥을 찍은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다가 찍으면 또 바로 감고, 찍으면 바로 감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바닥 찍을, 이렇게 폴링 때는 대부분 입질을 많이 안 해요. 근데 바닥 찍고 다시 감을 때 이럴 때 입질이 많이 옵니다. 입질은 그렇게 막 시원시원하고 팍 이런 게 아니고, 딱 감다 보면 툭 가져가거나 아니면 묵직하거나, 여러 가지 입질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근데 그때 챔질을 하시면 되는데, 챔질을 뭐 베스 낚시처럼 팍 이렇게 순간적으로 팍 할 필요 없어요. 딱 오면 입질을 그냥 쑥 로드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고 텐션을 유지하면서 계속 감으셔요. 농어는 계속 감아야지. 이제 치고 나갈 때는 버티고, 치고 안 나갈 때는 계속 감으셔야 돼요. 로드는 될수록 이제 멀리는 세워야 되지만, 가까이 오면 로드를 옆으로 해가지고 될수록, 농어도 배수하고 똑같이 바늘털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바늘털이 많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바늘털이 하다 보면 많이 털려요. 많이 털려. 그렇기 때문에 농어 낚시는 끌어오면서 로드를 위로 드는 게 아니고 옆으로 아니면 밑으로, 물수면까지 해갖고 옆으로 해갖고 농어가 헤드 쉐이킹 안 하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멀리서 멀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근데 텐션을 계속 유지해야 돼. 농어가 베스보다 그 입이나 아가미의 주변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살점이 찢어져. 살짝 설거릴 때, 베스 같은 경우는 살짝 설거려도 그 입술 주변이 강하기 때문에, 질기기 때문에 잘 안 찢어지거든요. 근데 농어 같은 경우는 살점이, 입술 주변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설거리잖아요. 바늘털이나 힘쓰면 그 입술 주변이 찢어집니다. 그럼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드랙도 너무 세게 잠글 필요 없어요. 치고 나갈 때는 드랙이 풀어줘요. 풀어질 정도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드랙을 그 맞게. 그래야지 농어를 잡을지, 베스보다는 농어가 털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도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해봤고, 뭐 큰 놈 작은 놈들 이렇게 많이 털려봤거든요. 절반, 어쨌든 안 털렸는데, 어쨌든 또 한 절반 이상은 3분의 2 정도 털리고 작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바늘이 너무 크면, 작은 애들은 또 숏바이트 많이 나고, 너무 바늘이 작으면 오다가 살짝 서글려 가지고 빠진 경우도 있으니까 바늘 크기는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제대로 박히면 절대 안 빠집니다. 입술에 살짝 설글렸을 때는 빼고는 진짜 제대로 박히면 농어는 안 빠져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농어가 입질을 턱 하고 돌아서잖아요. 거기다 심절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안에 들어간 누어가 입에서 빠져나오면서 입술 주변에 걸리거나, 아니면 위턱에 걸리거나 아래턱에 걸린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입술 옆에. 농어는 딱 묶고 이렇게 돌아서 있기 때문에 챔질을 하잖아요. 보통 옆쪽에가 많이 걸린 것 같더라고. 베스는 위턱에가 많이 걸린 거 많은데, 농어는 위턱보다는 거의 옆쪽이 많이 걸려요. 양쪽 아가미 옆쪽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살짝 설글릴 때는 찢어져요. 입술이 찢어져. 많이 털린 경우가 있고, 찢어져갖고 놓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제 집행을 하지 마시고, 그냥 여유를 가지고 루어를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섬진강은 제가 포인트는 영상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하동이라고 하는데 건너편이 하동이에요. 원래는 제가 낚시하는 데는 하동이 아니고 광양 다읍 쪽이거든요. 이제 하동 백사장 반대편 광양 다읍이에요. 거기 위성지도로 보면 큰 바위들이 보여요. 그리고 아래쪽에 큰 바위들이 있는 그 고프리들이 있는데, 그 포인트가 주 포인트고, 아래쪽도 포인트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하는 데는 하동 그 백사장 건너 반대편 그쪽에서 많이 낚시를 합니다. 그 농어 낚시가 기수역은 물이 들어올 때 농어가 올라와요. 그리고 물이 빠지면 다시 올라왔던 농어들이 다시 내려갑니다. 그게 회의성인 것 같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낚시를 해보니까 간조 때는 잘 안 나와. 완전 간조 때는 수심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잘 안 나오고, 너무 만조 때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정조 때는 물살이 거의 없으니까 잘 안 나오고, 중들물, 중날물, 전후, 그때가 잘 나오니까 그 물때를 보시고 그 시간대에 들어가셔서 낚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 흐름에 따라 자기가 속도를 조정하시면 돼요. 물살이 세면 천천히 감고, 물살이 너무 없다 그러면 좀 빨리 감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농어가 거의 매번 올라왔다 왔다 가니까 잡아도 나오고 잡아도 나오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는 거의 방생을 해요. 방생을 하고, 하동 기수역 농어들은 될수록 회로 먹지 마시고 드실 거면 그 구이나 뭐 매운탕 이렇게 드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맛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진짜 똑같아요. 바다에서 잡은 농어하고 맛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대부분 방생해 주지만 저도 가끔 한 번씩 한 마리씩 가져와갖고 먹어보려고 가져오거든요. 근데 저는 회는 안 먹고 구이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작은 것들은 뭐 3자, 4자 이런 애들은 다 방생해 주시고, 진짜 탐나면 꼭 먹어보고 싶다 그러면 한 6자, 7자 뭐 이런 것들은 한두 마리, 한 마리나 두 마리 가져와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진짜 맛있습니다. 농어낚시 재밌습니다. 힘도 좋고. 문의하신 분들이 제가 유튜브 올리면 막 포인트가 어디냐, 정확한 위치를 좀 알려달라,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루어를 어디서 샀냐, 해외 직구로 산 거라 제가 좀 해외 제품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지만, 일단 이 영상에 다 담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거기는 큰 바위가 많아요. 큰 바위가 물속으로 쭉 들어가 있어요. 한 5m, 10m까지 물속으로 바위가 연안에서부터 쭉 들어가 있어요. 이제 위쪽은 큰 바위가 있는데, 워킹, 그냥 웨이드 안 입고 그 가장자리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래쪽, 고프리 쪽은 바위가 물속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밑걸림이 많아요, 연안은. 이렇게 연안에 왔을 때는 다 회수하시고, 좀 웨이드를 입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래쪽은. 웨이드를 꼭 착용하고 들어가실 때 미끄럽습니다. 미끄럽어요. 저도 한번 미끄러졌는데, 물이 났을 때 바위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바위 위에서 높은 곳에서 낚시하는 게 더 유리해요. 그냥 사이사이 한 거 보면. 근데 그 위로 물개 있는 장화나 웨이드 입고 올라서다가 미끄러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낚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섬진강 기수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이 로드하고 프로큐어 집어제하고, 루어는 제가 링크는 못 걸어 드리겠어요. 해외 제품이라. 그러니까 테무 제품이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알리나 테무 제품.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어도 우리 국산 많아요. 국산 제품도 많으니까 국산 제품 많이 사용하시고, 저는 주로 이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 경험상만 이야기합니다. 블레이드가 달링이 있는 게 좋고, 웜도 색상을 타더라. 그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장비는 농어 전용 때 쓰시고, 그리고 항상 안전에 위험해서 낚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애들은 살려주고 가져갈 만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